라이트TV 이상재, 송지사입니다. 오늘은 특이하게 모터사이클이 두 대입니다. 앞모습만 봐도 이제 뭔지 잘 아시겠죠? 뭐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모터사이클 야마하의 MX입니다. 이 MX라는 모델만으로도 설명할 게 너무 많은데 이전에도 뭐 리뷰도 했었었고 시승기도 나갔었었고 근데 이제 뭐 눈치 빠르시고 좀 아시는 분들은 왜 두 대를 올려놨는지 뭐 딱 감을 채셨을 거예요. 살짝 업그레이드된 모델이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두 대를 스튜디오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배기량이 높아진 모델이 나온 건 알고들 계시죠? 사실 관심이 은근히 되게 많더라고요. 그럼요. 이중소형을 가지신 분들을 타겟으로 나온 모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기존 MX와 동일한 편의 장비, 첨단 기능들을 갖추면서도 훨씬 더 나은 출력. 그런데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예전에는 125 모델보다 좀 더 배기량 높은 모델이 나오면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벌어졌었던 반면에 요번에 나온 이 MX 155 같은 경우는 기존 125에 비해서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출시가 됐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관심을 많이 보여주신 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실제 딜러에 가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없어서 못 판다고.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도 사실은 우리나라 면허의 체계 때문에 125 시장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 가장 많이 팔릴 수밖에 없는 시장은 사실 125cc 배기량 시장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일본도 그렇고 뭐 다른 나라의 면허 체계가 또 우리나라랑 조금 다르기 때문에 배기량이 살짝 높은 애들이 존재를 해요. 이 모델 같이 155cc의 모델 살짝씩 높은 그런 모델들이 있는데 30cc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배기량 30cc 차이가 나는데 그것 때문에 이종소형을 별도의 면허 취득을 또 해야 되니까 대배기량 모터사이클을 타기 위해서 이미 이종소형을 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지만 그냥 일반 자동차 면허를 가지고 모터사이클을 타고 계시거나 원동기 면허를 가지고 계셔서 내가 지금 탈 수 있는 모터사이클이 125cc 배기량까지 허락이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애매하거든요. 사실 30cc 때문에 시간 들이고 돈 들여서 그렇게 좀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럼 결국 그거예요. 그 30cc의 배기량이 면허를 새로 딸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결국 오늘 할 얘기는 그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30cc의 차이, 그리고 부품도 뭐 다 호환이 됩니다. 디자인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요 미세한 차이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종소형이라는 새로운 면허를 따서 업그레이드해서 옮겨갈 가치가 있느냐. 사실 그 얘기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두 모델의 차이가 뭐 배기량, 성능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고속도로를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갈 수 없고 이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이 야마하도 MX 125와 155가 나오듯이 경쟁사인 스즈키 같은 경우도 125, 200 뭐 이런 식으로 좀 배기량을 차동하고 있고요. 혼다 역시도 125 모델과 150 모델 뭐 이런 식으로 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송 기자가 잠깐 얘기했듯이 고속도로 주행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일본에서는 상당히 이 차이가 커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얘도 고속도로를 못하고 그러니까 고속도로까지도 아니고 얘도 전용도를 못하고 얘도 전용도를 못하고 그냥 배기량 30cc 차이에 기능적으로 아주 소소한 그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디자인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돈 들여서 좀 더 높은 살짝 업그레이드된 모델을 선택을 했는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125 알아주는 거나 155 알아주는 거나 똑같으면 과연 이게 업그레이드 할 가치가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두 대를 다 갖고 와서 동시에 타본 거예요. 155만 가지고 와서 155만 타고 여러분들께 155 타니까 이렇더라. 소소한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우리가 느끼는 건 이렇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는데, 사실 두 대를 저희가 요청을 해서 두 대를 같이 타보고 바꿔 타보고 번갈아 타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오늘의 주인공은 얘예요. 155 모델이죠. 그렇죠. 155 모델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같이 타본 소감,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과연 30cc 차이가 나고 살짝 가격 차이가 있는 이 모델이 갈아탈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155 모델 궁금하신 부분들, 디자인도 똑같고 컬러만 살짝 다른 것 같은데 기계적인 성능이 얼만큼 차이가 나느냐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기계적으로는 배기량이 30cc, 125에서 배기량이 20% 상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성능적인 면에 있어서 당연히 상승을 합니다만 출력 같은 경우는 기존 MX 125가 12.2마력인 것에서 155 같은 경우는 이제 25% 오른 15.3마력을 발휘하고요. 그리고 최대 토크 같은 경우도 11.2Nm에서 13.9Nm로 그것도 역시 한 25%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가장 큰 건 역시 그 배기량이 살짝 높아진 엔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엔진 이외의 부분 달라지고 있어요. 이 MX라는 모델 자체가 얘가 오리지널이고 얘가 업그레이드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반대입니다. 얘가 기본 모델 오리지널이고 얘는
이제 이런 면허 체계 125cc 미만 모델들에 대한 면허 체계를 별도로 가지고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다운그레이드해서 만든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업그레이드 모델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는 우리나라. 그렇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사실은 이게 원 모델입니다. 네. 원 모델이고 이제 그 환경에 맞게 다운그레이드. 그 모델에 맞게 이제 전 세계로 수출을 하니까. 그러니까 배기량도 그렇고요. 저기 동남아 가면 아직도 유로4 환경 체계도 달라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아직도 이걸 갖고 타도 돼. 요 나라에서는 요 배기량으로 맞춰서 팔아야 돼. 그런 환경에 맞춰서 한 거라 저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경에 맞춰서 다운그레이드한 우리나라에 맞춘 모델인 거고 사실 이게 원 모델이긴 해요. 우리나라니까 그게 원 모델인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설명을 드리는 입장에서는 뭐가 원 모델인지 정도는 이제 제대로 알려드리는 게 사실 맞는 거고요. 그래서 이 모델에서 배기량만 다운그레이드한 모델이다 보니까 똑같습니다. 그죠? 심지어는 크기 수치면에 있어서도 당연히 변화가 없고요. 그리고 뭐 휠베이스, 시트고 단지 다른 거 하나는 무게만 1kg 정도 차이가 있는데 뭐 요 정도 차에서 뭐 1kg 무게 차이면 그냥 거의 변화가 없는 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가 아닌가. 심지어는 뭐 연료 태크 용량도 7.1L로 동일하니까요. 배기량만 빼고는 완전히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다운그레이드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원 모델에서 다운그레이드 모델로 이렇게 갈 때 살짝 브레이크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 요소에 조금씩 저렴한 부품을 쓰거나 여러분 잘 알듯이 Y 커넥트 같은 거 있잖아요. 원 모델은 넣고 저 모델은 안 넣고 뭐 그런 식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라이더들 얼마나 깐깐하고 얼마나 똑똑한데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수입하잖아요. 그럼 난리 납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그런 것들도 종종 하는 수입사, 제조사들이 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택도 없어요. 그런 거 하면은 정말 불매운동 일어나고 막 그런 정도니까 부가기능이나 뭐 그런 것들 이게 원 모델, 다운그레이드 모델이라고 해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 다 들어가 있고요. 거의 뭐 배기량의 차이가 조금 난다. 네. 그 차이도 우리나라 현실 면허 체계에 맞춰서 그렇게 한 것 뿐이지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가기능에서도 빠지는 거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엔진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면 엔진이 이제 야마하가 MX를 처음 출시하면서 내세웠던 부분이 바로 블루코어 엔진, 가변 밸브 시스템을 적용한 블루코어 엔진으로 뭐 성능과 연비 양쪽을 다 양립하는 이 블루코어 엔진은 오리지널 모델이니까 당연히 155 모델에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브러시리스 모터 시스템이 적용이 되면서 스타트 앤 스톱 기능이 새롭게 추가된 그 기능 역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앞뒤 디스크 브레이크인데 여기에 이제 앞뒤 모두 ABS가 적용돼 2채널 ABS 당연히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트랙션 컨트롤 기능, 그 다음에 뭐 등화류에 전부 LED 적용되어 있고요.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던 Y 커넥트 기능도 마찬가지로 155 모델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기계적인 성능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여기에 155라고 스피커가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MX 엠블럼은 금속으로 되어 있는 양각의 엠블럼이지만 사실 이 155 요 스티커는 양각도 아니고 그냥 평면 스티커라 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 띄어지는 스티커예요. 그리고 이 스티커의 155가 도드라지게 막 보이는 그런 컬러도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쑥 지나가면 저게 155일까 뭐 125일까 맞추는 거는 사실 거의 힘들다고 봐야 되고요. 근데 물론 뭐 이제 그렇다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만큼 차이가 없느냐? 그건 아니고요. 네네네. 뭐 아까 말씀드렸던 배기량에서도 차이가 있지만 자세히 보시면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외장 색깔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그렇죠. 여기는 지금 거의 무광블랙 컬러로 처리가 되어 있는 반면에 얘 같은 경우는 약간 녹색빛을 살짝 띄어요. 녹색빛, 파란빛 뭐 이런 약간. 색을 살짝 띄는 네. 예. 무광인 거는 같고요. 약간 네. 녹색빛을 살짝 띄는데 파츠를 팔잖아요, 이게 또. 카우를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125 타고 있는데 155인 척 하고 싶어라고 하면 불법은 아니니까. 불법 아닙니다. 카울 가리를 하면 이회처럼 만들 수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요. 똑같이. 자, 그러면 배기량 빼고 나머지 부분의 차이점은 거의 없다로 정리하는 게 일단은 맞는 것 같고요. 기계적인 차이 그런 것들은 거의 없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얘도 타보고 얘도 타보고 다 번갈아 가면서 주행을 좀 해보면서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결론부터 얘기하고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까요?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있어요, 분명히. 30cc지만 미묘한 차이는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두 대를 동시에 갖고 왔잖아요. 동시에 이렇게도 달려봤어요. 타본 텀이 있으면 사실 약간 잊혀지기 마련인데 이거 타보고 바로 이거 타보면 차이점이 느껴지거든요. 일단 초반 가속에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초반 가속에서는 아무래도 125가 초반 가속이 약하다거나 뭐 못 달리는 차 뭐 이런 건 아닌데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 난다고 155를 타고
125를 타면은 초반 가속이 좀 많이 답답해지는구나. 많이 답답해지진 않고 네, 좀 답답한 감은 오더라고요. 저는. 네, 근데 이게 MX가 보통 우리 배달하시는 분들도 그러시고 지금 MX를 타고 계신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신호 걸렸을 때 주행을 하셨을 때 딱 보면 MX가 뒤로 처지는 타입의 모델은 아니에요. 그렇죠. 치고 나가면 치고 나갔지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55는 더 업그레이드된 초반 가속 보여준다라는 거. 도심 정체에서 막 힘들어하고 있다가 좀 트이네? 그래갖고 치고 나가기 시작하면은 저중속대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저중속대의 가속이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좀 많이 됐다라는 거. 자, 그럼 초반 가속이랑 저속에서는 그런 차이가 있고 고속은 어땠습니까? 최고속의 차이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고속도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 그죠? 네.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거는 일단 저는 키가 196cm고요. 대략 90kg 초반대 정도에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수준인데 125 같은 경우는 최고속이 제가 탔을 때 기준으로 시속 한 102, 3km 정도가 나왔던 반면에 155 같은 경우는 완전히 최고속을 찍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시속 113km 정도의 최고속을 확인했고 그거만 조금 더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테스트한 구간이 이제 앞에 다른 차량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 이상 확인하기엔 좀 어려웠던 대략적으로는 한 115 정도까지의 최고속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최고 속도의 차이가 몇 정도 난다는 거죠? 대략 한 10% 정도? 10%? 예. 저도 키가 172에 80kg대 중반 정도 그런 체격을 가진 사람인데 제가 느낀 것도 10% 정도.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0cc 차이에 그게 얼마큼 차이가 날까 딱 그러면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 정도. 그러니까 이 10%의 차이는 저속에서의 초반 가속도가 좀 빨라지고 최고속이 한 10% 정도 차이가 난다. 그 이외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느냐? 그것도 아닐 거예요. 그렇죠. 아마 엔진 쪽 관련 부품도 거의 공유를 하지 않나. 맞아요. 사실 거의 비슷할 거고 인위적으로 배기량만 살짝 환경에 맞춰서 내려놓은 걸로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155에만 특출난 부품이 따로 뭐 추가로 들어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엔진 오일도 같은 걸 쓰고요. 방식이나 여러 가지 것들 다 똑같습니다. 뭐 차이가 있다면은 정말 딱 그 피스톤, 실린더 쪽, 뭐 그렇죠. 그쪽 부품 외에는 정말 배기량을 결정짓는 그 부분 외에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결국 제일 궁금한 것들은 그걸 거예요. 판매 가격의 차이 대비 면허를 따는 금액. 면허를 따는 금액이 또 들어가잖아요. 물론 시간까지 들어가지만 여기서 뭐 시간의 가치를 막 따져가지고 그렇게 계산을 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고요. 이종 소형을 따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따느냐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그렇죠. 면허 시험장에 가서 따느냐, 학원에 가서 따느냐, 독학을 해서 한 번에 뭐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따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조금씩 다르고 몇 번에 붙느냐도 또 중요하잖아요. 그런 차이가 좀 있긴 한데 가격 차이는 얼마입니까? 가격 차이는 MX 125 같은 경우는 437만 원이고요. 네. 그리고 MX 155 같은 경우에는 475만 원. 그럼 얼마 차이예요? 가격 38만 원 차이가 38만 나는 원 차이. 거거든요. 38만 원에 30cc 차이. 옛날에 무슨 텔레비 인치수당 1인치에 얼마 매기듯이 배기량 1에 이거 얼마 계산을 해야 되냐. 야, 이게 참 그래요. 그래서 그 정도 차이거든요. 지금 판매 가격은 그 정도 차이가 나고 배기량도 또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결국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초고속도, 초반가속도 차이가 나는 모델인데 과연 면허를 따서 이거를 도전을 해야 되느냐. 125cc 이상 탈 수 없는 이종소형 면허가 없으신 분들이라면은 굳이 무리해서 넘어오실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물론 달라진 가속을 체감하실 수는 있겠지만 다른 데 들어가는 비용,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사실 그렇게까지 메리트가 있냐라고 본다면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이종소형 면허가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훨씬 나은 가속 성능을 단 40만 원 정도로 체감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쪽을 선택하시는 게 더 맞다라고 보고 어차피 또 보험 체계에 있어서도 이 모델이나 이 모델이나 같은 구간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쪽을 선택하신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가치의 판단에 따라 이 모델이 되게 애매할 수도 있고 선택에 따라서 이게 입장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그 입장의 차이가 그거예요. 이종 소형 면허의 유무. 그렇죠. 이종 소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 이거를 타기 위해서 이종 소형을 새롭게 따야 되는 사람이 판단하는 입장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나뉠 거 아닙니까? 이종소형이 있는 분과 없는 분. 그 분들의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정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저희가 여기서 보여드릴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계적인 성능의 차이, 카울 색깔이나 뭐 그런 것들 뭐 조금 말씀을 드렸고, 심지어 뭐 카울 관리라고 똑같이 바꿀 수 있다는 것들도 말씀드렸고, 보험료도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도 말씀드렸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차피 155가 원모델이라고 말씀드렸고 125가 우리나라 환경에 맞춘 그런 다운사이징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같은 모델이라고 해도 반복이긴 하지만 155 모델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포인트들, 그런 거 잠깐만 좀 짚고 넘어갈까요? 오늘의 주인공인 MX 155 모델만 남겨놨고요. 이 모델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저희가 포인트만 딱딱딱 짚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한국 모터 트레이딩이 일단 야마 수입해서 판 모델 중에 이렇게 많이 팔린 모델이 있을까요? 이만한 모델은 진짜 뭐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도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국내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야마의 그런 흥행을 이끌고 있는 효자 모델이죠. 효자 모델. 총 매출도 그렇고 판매 대수도 그렇고 전무후무한 모델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맞습니다. 네, 뭐 전기로 훅 넘어가서 뭐 전기에서 또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나올 수 있겠지만 내연기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만한 히트작이 또 나올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 어마무시한 베스트셀러 모델이고요. 일단은 여러 가지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여러 가지 그 특징이 결국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입니다. 맞습니다. 일단 판매 가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475만 원이고요. 네. 엄청난 내구성, 나름 질리지 않는 디자인, 기계적인 성능, 부가 기능 뭐 하나 딱히 흠잡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도심에서 너무들 많이 보시겠지만 배달하시는 분들이 이미 내구성은 다 검증을 마쳤고요. 하도 많이 팔리니까 튜닝 파츠도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거의 모든 시장에 지금 125cc의 튜닝 파츠들이 혼다의 PCX와 야마하의 MX를 기준으로 개발이 되고 만들어지고 수입되고 한다 할 정도로 모든 게 다 얘 기준으로 시장이 돌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뭐 Y 커넥트 같은 첨단 기능을 가지고 알아서 뭐 연비라든지 이동거리라든지 뭐 내 주행 스타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내가 또 뒤돌아볼 수 있는 뭐 그런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Y 커넥트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에 MX 신형 소개해드리면서도 한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계기판에서도 기본적인 주행 정보가 표시되지만 계기판에 표시되지 않는 그런 그 외의 주행 정보들, 예를 들면 회전계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스로틀을 얼마나 열었느냐 네. 뭐 이런 것도 보여주고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연비 모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연비 위주로 주행을 했을 때 이 연비 모드의 점수가 올라가는 게 있는데요. 이 Y 커넥트 앱을 켜놓으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연비 점수를 쌓아서 나와 같은 기종을 타는 국내 라이더들 혹은 해외 라이더들 아니면은 야마 전체 라이더들과 비교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순위 경쟁 같은 것도 하실 수가 있는데, 거기서 랭킹을 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연비와 적상거리 그런 거를 가지고 내가 Y 커넥터를 쓰는 사람들 중에 랭킹 몇이다. 그렇죠.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지금 한국모터 트레이딩에서는 연비가 잘 나오고 Y 커넥터 랭킹이 높은 사람들한테 시상을 하는 그런 이벤트도 지금 뭐 하고 있으니까. 네, 2021 시즌 진행해서 이미 뭐 상품을 다 전달을 드렸고요. 그 2022 시즌도 곧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지를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Y 커넥트가 탑재되어 있어서 나름 되게 스마트한, 똑똑한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 거기다가 또 Y 커넥트 기능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선 별로 안 쓰는 기능이지만 차량 위치 안내, 스쿠터를 되게 많이 활용하시는 동남아시아 지역 같은 곳에서는 차를 세워놔도 다 고만고만한 스쿠터들 되게 많이 있는 그런 공간에 있다 보니까 내 차가 어디 있지? 내 오토바이가 어디 있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은 한참 헤매셔야 될 수도 있는데 이 Y 커넥트 기능을 켜놓은 상태로 주행을 하면 마지막으로 주차한 내 차의 위치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확인하실 수 있고, 배터리 그리고 엔진 오일 관리 기능도 서포트하기 때문에 배터리 전압이 몇 볼트 이하로 낮아지는 경우가 반복이 되면 가서 점검 받아봐, 아니면은 배터리를 교체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추천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직 테스트 중인 기능입니다만 여러분들이 다닌 주행 경로 같은 것을 안내하는 그런 주행 로그 기능 같은 것도 지금 곧 업데이트 예정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기에 따라서 정말 무궁무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바로 Y 커넥트 기능입니다.
그리고 또 뭐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지금 2채널 ABS 그렇죠. 디스크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어서 제동 성능도 빵빵하고요. 그리고 트랙션 컨트롤 들어가 있으니까 비 오는 날이나 이런 경우에 젖은路面에서도 사고가 날 넘어질 위험성을 좀 줄여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블루코어 엔진부터 장점이나 장점은 다 갖고 있어요. 사실 그게 어마무시한 베스트셀러 모델을 만든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 빼먹은 것 같아요. 편의 기능의 끝판왕, 스마트키. 스마트키. 스마트키도 있고, 다 돼 있으니까, 그렇죠. 사실 이거는 참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배달하시는 분들, 그 분들이 너무나 선호하시고, 그게 또 판매량으로 입증이 되고, 판매 대수, 야마하에서 집계하는 매출, 하나 다 1등 아닌 게 없는 모델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일본 브랜드가 배달 시장을 너무 다 석권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배가 아픈데, 배가 아프면 어떡합니까? 근데 좋은 걸. 대체할 수 있는 국산 모델도 거의 전멸한 상황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저희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데 결국 그 기준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종소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는 시각과 이종소형을 따야 되는 사람이 보는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늠은 할 수 있죠. 배기량의 차이, 금액의 차이, 여러 가지 성능의 미묘한 차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충분히 해보시고 그리고 좋은 방법이 있어요. 없어서 못 팔기는 하지만 시승차는 존재한다는 거.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정답이죠. 그렇게 미묘하고 고민이 될 때는 정답은 그겁니다. 직접 타보는 거. 가보셔서 타보세요. 특히 MX 125를 타고 계신 분들은 평소에 계속 125를 타고 계시기 때문에 155 시승차를 딱 타시면 감이 오실 거예요. 살만한 가치가 있구나. 나는 지금 내 125로도 충분해. 그 정도 판단은 타는 순간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같이 번갈아 놓고 타본 입장에서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종소형 보유자입니다. 저는 이걸 선택하겠어요. 그리고 38만 원의 차이로 고민을 한다면 저는 이거를 선택하겠습니다. 150원을. 그리고 두고두고 스트레스를 안 받을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그때 155 살 걸. 내가 이종소형을 있는데 38만 원을 365로 나눠봐요. 하루에 얼마 부담인지. 그리고 1년 탈 거 아니잖아요. 길게 탄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차 살 때 무조건 차는 풀옵션이라고 외치는 게 왜일까요? 그건 비슷한 거예요. 두고두고 후회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38만 원 내고 얘를 선택하겠습니다. 이종소형 보유자 입장이었습니다. 송 기자는요? 이종소형을 가지고 대형 모터사이클, 고배기량의 모터사이클을 구입해서 타고 있는데 사실 매일 타려고 그러면 힘들거든요. 맞아요. 기름값도 좀 부담이 되실 거고 그런 분들이 세컨 바이크, 가볍고 편하게 탈 수 있는 바이크를 고민하고 있어. 근데 125와 155가 있네? 뭐 살까? 라고 하시면 정답은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125cc를 약간 오버해서 판매가 이렇게 잘 되는 모델이 거의 역사상 처음일걸요, 얘가? 그렇죠. 아마 그럴 거예요. 네. 이렇게 없어서 못 팔 정도의 인기를 보여준 150cc급 모델은 아마 최초일 거고 PCX도 비슷하게 있긴 하거든요. 갖고 들어올지, 갖고 들어온다면 가격이 또 어떻게 책정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네. 지금으로서는 이 모델이 틈새 시장을 딱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없어서 못 판다고 얘기가 나오고 대기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인기가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잘 팔릴 것 같고요. 특히 배달하시는 분들, 시간 이꼬르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호시탐탐 계속 욕심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솔직히 말이 필요 없고 설명이 더 필요 없을 만한 모델이에요, MX. 그렇죠. 예, 두 대를 갖고 와서 설명을 좀 드리고 같이 탄 거 말씀드리고 155 하나만 놓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서 이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많은 커뮤니티에서 많은 내용들이 회자되고 많은 이슈를 낳고 있었던 모델이라 새로울 건 없지만 저희가 좀 갖고 와서 정리를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두 대 같이 갖고 와서 번갈아서 타니까 확실히 좀 체감도 되고 그런 차이를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비교 시승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밌게 잘 탔고요.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트 이상재 송지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